안녕하세요. ITQ 마스터 전원서랑입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 블로그에서 24년 11월 9일 ITQ 파워포인트 기출문제 A형.pptx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으로 만든 파일이죠. 다운로드 받아서 바탕화면에 저장해 주시고요. 열기로 불러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기 눌러주시고 찾아보기 눌러서 자, 우리는 열기창이 열려지게 되면은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바탕화면 클릭하시면 기출문제 A형이 있습니다. 클릭하고 열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24년 11월 9일에 시행된 정답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개 슬라이드 정답 파일들을 한번 쭉 훑어보시고 이제 차근차근 슬라이드 하나씩 작성해 나가도록 할 거니까 어떻게 만들었는지 먼저 눈여겨보시고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ITQ 자격증 유효기간이 있죠. 2020년 4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만 2020년 3월 31일까지 즉 그 이전에 취득한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 4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는 5년 이내 보수교육을 받아야 유지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4월 1일 날 취득했다. 그렇으면은 이제 5년이면은 2025년 3월 31일까지잖아요. 3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일단은 자격 정지가 되겠죠. 그리고 보수교육을 받게 되면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1일 이후 취득한 인터넷, 그 다음에 한글, 그 다음에 엑셀, 파워포인트, 액세스 이 5종목의 ITQ 자격증들은 보수 교육을 꼭 5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는 총 6개의 슬라이드를 작성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온라인 답안 작성 절차하고 세부적인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한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답안 작성 절차는 먼저 여러분이 수험장에 가시면 자기 수험표가 있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수험자 등록을 하시고 시험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답안 파일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슬라이드 하나 만들 때마다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에 한 번에 저장한다고 했다가 컴퓨터 이상이 생겨서 저장할 수 없게 되면은 그동안에 작업했던 것들이 모두 손실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꼭 저장 버튼 한 번씩 눌러서 컴퓨터가 이상이 생겨서 다른 자리로 옮겼을 때도 저장된 것까지 그 파일을 가지고 옮겨서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줄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안 파일 저장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답안 전송을 하면 시험이 종료가 되고요. 퇴실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한번 같이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인 거죠. 슬라이드 크기는 A4 용지로 설정하여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전부 다 A4 용지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A4 용지 가로로 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풀이 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하고요.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디자인 눌러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눌러서 A4 용지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가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총 개수는 6개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 다 완성을 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완성을 못하게 되면 감점이 되겠지만 어쨌든 6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슬라이드 1부터 순서대로 작업하고 반드시 문제 보게 되면은 그 문제 내용하고 세부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 보고 자세하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자, 이렇게 완성된 것을 문제에다가 슬라이드를 담아두었기 때문에 그 슬라이드 내용들을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글꼴색은 검정 또는 흰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디에서 그런 내용이 있냐면 6번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이렇게 흰색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검정색이 들어가는 부분 있죠. 이렇게 글꼴색들을 이 내용을 잘 보시고 그대로 따라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임의로 변경해서 작성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타 사항은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해 작성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슬라이드 도형 및 개체에 출력 형태와 다른 스타일을 적용하면은 감점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그림자라든지 외곽선인데 이 외곽선이 파선인데 파선을 안 하고 실선을 했다. 이런 것들은 감점이 된다는 거고요. 여기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그림자 형태들이 만약에 들어갔다. 그랬을 때는 제대로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넣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감점 처리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슬라이드 번호를 반드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2번부터 보시면 이렇게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있어요. 6번까지. 자, 그런데 어디에는 생략하라고요? 1번에는 슬라이드 번호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1번은 표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번호가 들어가면 조금 보기가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어디에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냐면은 삽입 탭 눌러보시면 머리글 바닥글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제목 슬라이드에 표시 안함.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체크가 되면은 첫 번째 슬라이드는 번호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1에는 생략하라고 한 거는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2번에서 6번 슬라이드, 자, 2번에서 6번까지는 지금 형태가 이렇게 위에 제목 도형이 들어가고요. 아래쪽에 로고가 들어가고요.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는데 이 세 개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에서 처리를 하면 되느냐면은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풀이할 때 다시 설명 들어갑니다.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작성을 하고 슬라이드 1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2번 슬라이드를 클릭하고 슬라이드 마스터를 작업하시면 2번부터 추가해 나가는 모든 슬라이드에는 이런 내용이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가지만 1번 슬라이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와 세부 조건 또는 세부 조건 번호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여기 1번은 어떻게 작성해라. 여기 2번은 어떻게 작성해라. 여기 3번은 어떻게 작성해라 해서 동그라미 점선으로 땅땅땅 해서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이렇게 번호를 붙여놓고 세부 조건을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은 입력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각 개체의 위치는 오른쪽 슬라이드와 동일하게 구성합니다. 이렇게 왼쪽에 조건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 문제가 슬라이드가 나와 있는데 그 슬라이드를 보면서 동일하게 만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 삽입 문제의 경우 반드시 내 PC, 문서, ITQ, 픽처 폴더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갖다가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림이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삽입 탭 누르고 그림, 그 다음에 이 디바이스 하고 내 PC죠. 여기 내 PC에 문서에 ITQ 폴더가 있어야 되죠. 시험장에 가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작성하실 때 요거 폴더 만들고요. 내 PC 문서에 ITQ 폴더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다운로드 받는데요. 제 블로그에 보시면
그림 다운로드 받아서 먼저 설치할 수 있게끔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링크를 따라서 가서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그림을 받아서 ITQ 폴더 만들고 이 폴더 아래에다가 받아둡니다. 그리고 압축 해제를 하시면 여기처럼 픽처 폴더도 생성이 되고 픽처 폴더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에 이제 그림이나 동영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져다가 정확하게 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져다가 쓰면 되는데요. 위치가 어디라고요? 내 PC, 문서, ITQ, 픽처 폴더. 제 그림 다운로드는 이 블로그에서 ITQ 폴더에다가 다운로드 받고 압축 해제하시면 픽처 폴더가 생성이 되고 그림이 그 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불러다가 그림은 사용하라는 것까지 해서 설명을 다 했으니까 자,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